제가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제 4주차 전문 강사가 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예. 더군다나 이제 오늘 주제가 홈파티 홈미팅에 관한 내용들이 많은데 요즘 어떠세요? 홈미팅 사람 많이 모아놓고 했던 그 얼마 전이죠. 그렇게 다시 하고 싶은 욕구들이 드시고 한 건지 아니면은 마음 편하다 뭐 이런 마음이 드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예. 후자가 되면 절대 안 되겠죠. 예. 홈미팅이라는 게 반드시 사람이 너무 많아야만 되는 미팅은 아닌 거죠. 예. 내가 335 소규모 홈미팅들을 더 자주 일으켜내야 된다.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4주차의 내용을 간단하게 짚어보면 첫 번째 홈파티와 홈미팅에 관한 내용이 있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액션인 거죠. 매출과 후원을 위한 판짜기를 하기 위함이죠. 두 번째 챕터는 사업 키우기, 비즈니스 성장을 위한 실전 방법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팔로스루, 지속적인 만남과 후원을 위한 방법이에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4주차를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홈파티와 홈미팅, 이거의 키워드는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계획은 미리, 준비는 철저히, 시작은 핀에 관계없이 빠르게 하면 유리합니다. 왜 홈파티 홈미팅이 필요할까에 대한 의문을 한번 던져보면 첫 번째가 뭘까요? 우리의 네트워크는 뭘로 이루어져야 돼요? 사람과 매출로 이루어야 되겠죠. 그게 그 안에 핵심적인 어떤 코어가 이제 소비자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홈파티 홈미팅을 우선 하고요. 그런 홈미팅과 홈파티 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또 시스템 미팅으로 또 우리가 초대를 하기 위한 발판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와서 느낌이 좋은 느낌을 갖고 갔다면 이제 내가 또 그를 1대1로 후원하고 밀착하고 또 1대1로 만났다면 1대 다수의 만남으로 또 발전시키는 그런 발판으로 또 삼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홈파티 홈미팅을 함으로써 여러분의 실력이 향상되고 배양돼요. 그래야 내가 할 줄 알고 능숙해져야 앞으로 나올 나의 파트너들에게 그것들을 복제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같이 함으로 인해서 특히 홈미팅 같은 경우는 팀워크 사업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홈파티에 대한 개념은 그런 거죠. 이제 딱히 홈파티와 홈미팅을 좀 정의하자면 처음엔 저도 헷갈렸어요. 이제 파티다 그러니까 막 사람도 많아야 되고 막 엄청 또 화려해야 되고 막 이런 걸 우리는 파티라고 인식을 하는데 아메에서 쓰는 홈파티라는 의미는 뭐냐면 약식 홈미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 어떤 아젠다가 정리되지 않고 내가 형식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그와 함께 아메이적인 어떤 만남을 갖는 거를 우리는 홈파티라고 정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간단하게 내가 어떤 케이크나 다과를 구워가지고 그들을 만나가지고 아메이적인 신뢰를 쌓고 제품을 이야기하고 하는 일들, 여러분들 지금 그거 많이 하고 계시죠? 특히나 지금은 많이 해야 될 때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내가 우리 집에서 혹은 그의 집에서 꼭 어떤 쿠킹이 아니더라도 아티스트리라든가 어떤 데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보여주면서 아메 이야기를 나누고, 아티스트라 데몬인데 또 입이 심심할 수 있으니까 또 옆에다가 이제 퀸으로 하나 시작해놓고 그 시간 동안에 그와 함께 아메이적인 제품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 이런 것들 다 홈파티라 그래요. 1대1 홈파티, 1대2 홈파티 뭐 이렇게 말하죠. 만약에 그의 작업장이 시간이 없다면 내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아메이킨으로 한 요리들을 먹이고 보여주고 얘기하고 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큰 범주 안에 홈파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카페에서도 식당에서도. 그리고 나의 어떤 동기들이나 동창들이나 함께 이야기할 때 아메이킨으로 얘기하면서 화제를 아메이 쪽으로 돌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멋진 홈파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야외에서도 가능하겠죠. 특히 지금 같은 여름철에는 우리 시원한 아메이 커피, 그 다음에 이제 쿠키 하나 구워가지고 케이크 하나 구워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만나서 엄마들과 함께 얘기하는 것도 어찌 보면 그런 범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눕혀놓고 발라주는 또 우리 아티스트리 홈미팅 같은 것도 괜찮고요. 또 소비자들에게 소비자답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제품 카달록 홈파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 범주 안에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기 나름인 거예요. 너무 쉽고 빠르게 되잖아요, 그죠? 거기에 놀래야 돼요, 사람들이. 거기에 호기심을 보여야 된다고요. 그리고 제품의 우수성에 대해서 또 그들이 느끼게끔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각자의 초기 사업자들도 할 수 있는 거겠죠. 각자의 제품 경험담, 감동들을 서로 나누면서 키포인트들을 얘기하는 것들도 굉장히 또 좋은 스터디 홈파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부에게 이제 또 한다면 어떤 여자분은 사업에 조인돼 있고 남자분은 조인되어 있지 않다면 그 부부를 앉혀놓고 무언가 아메에 대한 플랜을 이야기하는 것들, 그런 오해를 풀어주는 일들도 어떻게 보면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홈미팅의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 오해하지 마세요. 뭐 새벽부터 시작해라가 아니라 빠른 핀일수록 좋다. 내가 능력만 갖추고 스폰서님이 도와줄 수만 있다면 일찍 시작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초대는 최대한 많이, 최소 일주일 전. 이거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10명을 초대한다고 10명이 오지 않는다는 사실, 참 신기한 사실이에요. 아메이는. 그렇게 오지 않아요. 어쩌면 한 명도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너무 중요하고요. 또 미리미리 이야기해 주는 것, 그의 스케줄표에 체크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는 것.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시간까지 기다리지 말고 중간중간 그를 만나면 제일 좋겠죠. 만나서 다시 스케줄을 상기시켜주고 또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 어떤 요리들을 할 건지, 어떤 재밌는 것들이 있는지를 계속 그가 올 수 있는 마음이 들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들에게는요, 아메이 홈미팅 홈파티는요, 가장 저 밑에 순위일 수 있어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올라오거나 갑자기 은행에 가야 될 일이 생기거나 갑자기 모르는 친구가 커피 한잔 한 그 일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계획은 미리 세우고 준비는 철저히. 이거 처음에 제가 홈파티 홈미팅의 키워드로 말씀드린 거고요. 자세와 분위기를 갖출 것. 집에서 한다고 너무 편한 복장과 편한 자세와 너무 어지러진 집을 보여주면 사실 이게 비즈니스라고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좀 각별하게 좀 여러분들이 챙겨 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재밌고 다양한 프로그램, 맨날 갔는데 맨날 똑같은 것만 요리를 해주고 똑같은 얘기만 하고 똑같은 대본만 계속 비비고 있고, 그럼 그도 이제 지겹겠죠. 뭔가 새롭게 뭔가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궁리하시고, 그럼 되게 버라이어티예요.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케줄링해서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이렇게 프로그램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도 그에게는 훨씬 더 오고 싶은 욕구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만약에 내가 초대한 그가 정말로 이 사람 왔으면 좋겠는 그가 오지 않았을 때의 표정 관리 너무 중요하죠. 특히나 스폰서님 댁에서 하는 홈미팅에 다른 형제 리더님들은 다 한 명씩 데리고 왔는데, 한두 명씩 데리고 왔는데 내가 초대한 그들만 다 펑크를 냈어. 그렇다고 못 씹은 표정으로 가가지고 인상 구기면서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복 다 나한테 옵니다. 그럴 때는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솔선수범해서 다 하고 댕기세요. 스폰서님들이 그거 원하실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의 리더력을 또 판단하실 거라고요. 그 복이 또 나한테 다 와요. 자, 그리고 홈미팅의 주인공은 언제나 나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분위기를 밝게 이끌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진행을 하시면 좋겠고요. 더군다나 애프터 미팅 너무 중요하죠. 애프터 미팅에서 어찌 보면 그 오신 소비자들이 그날 느낀 것들 혹은 아메이로 느낀 것들을 솔직 담백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진짜 진국 같은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약속된 시간은 반드시 엄수하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그가 조금 늦는데 그렇다고 온 사람들을 전부 다 기다리게 하고 그 사람이 올 때에 맞춰서 시작하는 건 절대 안 돼요. 대부분의 그런 욕심들이 있죠. 그가 처음부터 들었으면 좋겠는 것들. 근데 성공자의 스토리를 들어보세요. 정말로 내가 같이 하고 싶고 이 사람은 까미인 것 같아서 이 사람과 같이 아메이를 하려고 딱 집은 그는 절대 아메이를 안 해요. 결국 그와 함께 그냥 사람 머리수 채우기 위해서 설레설레 같이 따라온 그가 다이아몬드가 되어 있다, 에메랄드가 되어 있다, 이런 말들을 심심치 않게 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내 프로그램은 시간을 엄수하고 정해진 시간에 스타트하고 누구에게나 최선을 다하는 것, 너무 중요한 또 우리의 마인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아젠다는 대충 이렇겠죠. 대부분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퀸 시험 같은 거 두세 가지 정도로 하는데 요리를 돋보이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아메이 퀸의 성능을 입증해내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요리의 초보자들도 요리 선생님이 될 수 있는, 왜? 퀸을 사용하면 모든 요리가 다 쉽고 빠르게 된다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초점을 맞추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why 아메이, 왜 아메이를 내가 선택하게 됐고 왜 진행하게 됐고 왜 열심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리더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캐시백 설명 같은 거 간단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간단 STP라고도 하고요. 사실 홈파티는 그렇다 치더라도 홈미팅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캐시백 설명, 간단 STP가 빠지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진짜 안고 없는 찐빵 같은 홈미팅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아메이에 어떤 여행을 갔다 오거나 뭐 플래티넘 세미나를 갔다 오거나 에메랄드 세미나를 갔다 온 그런 본인 혹은 스폰서님이 계시다면 그런 거에 대한 생생한 경험담들을 또 비전적으로 보여주는 게 굉장히 그들에게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스폰서님이 오신다면 하이핀 스폰서님이 오신다면 비전과 가치에 대해서 본인의 성공 스토리에 대해서 길지 않게 해주시면 마무리가 잘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식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대충 이렇죠. 이제 요리 시연을 하고 YRMA는 보통 이제 아메이를 이제 시작한 초기 리더님들이 보통 YRMA나 드림 발표를 아주 그냥 생생하게 따끈따끈하게 해주시죠. 예, 오히려 하이핀 리더님들이 드림보다 하는 것보다 이제 막 아메이를 막 붙잡는 그런 리더님들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 그런 소감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데모를 보여주고 또 그 시즌에 맞는 제품들에 대해서 길지 않게 설명해 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업 설명 있겠죠. 자, 홈파티와 홈미팅은 그들이 계속 올 수 있는 마음이 드는 홈미팅 홈파티가 제일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좀 구사해 보시는 게 좋아요. 뭐 할로윈에 관계된 그 달이면 또 그런 것들 그 간단한 데 가면 슈퍼 같은 데 가면 이런 거 쉽게 이제 소품들 구입할 수 있잖아요. 그거 영구적으로 쓸 수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오는 친구들도 또 화장도 또 좀 재밌게 해가지고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고요. 예, 이렇게 또 복장도 이렇게 해가면서 그렇게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복고풍 홈미팅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복고풍 옷을 또 같이 서로 나누기도 하고 그런 옷들을 입고 또 앤틱하게 또 홈미팅을 진행한다거나 또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인 한 잔 곁들이는 어떤 그런 요리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고 따뜻한 분위기가 날 수 있는 그리고 또 오신 분들에게 아주 작은 이쁜 포장의 선물들도 제공해 준다면 훨씬 더 재미있는 그리고 마음에 오래 남을 수 있는 그런 홈미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 그래가지고 소비자뿐만 아니라 리더들 같이 다 집에 있는 것들을 바리바리 갖고 와서 서로 나누는 어떤 바자회 같은 홈미팅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요리를 배제한 아티스트리 홈미팅. 진짜 이번에는 아메이의 화장품에 대해서만 제대로 알려주고 제대로 체험할 수 있고 제대로 경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홈미팅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날씨가 좋은 날은 바깥으로 나가세요. 나가서 돗자리 펴놓고 하지만 이제 테이블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아메이 얘기도 하고 또 같이 뭐 간단하게 또 다과도 즐기고 하면서 그렇게 서로 신뢰도 쌓고 아메이적인 어떤 내용도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좋겠고요. 특히 아이들 방학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들이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보고 고사리 손으로 모양은 이쁘지 않지만 훨씬 더 재밌고 훨씬 더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엄마들의 마음이 한층 더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자, 아메이는 따로 매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 따로 매장을 갖는 네트워크 마케팅들이 많죠. 지나가다 보면 뭐 되게 그럴싸해 보이는 매장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목 좋은 곳에 돈 많은 사업자들이 여기저기 임대를 해서 제품들을 멋있게 진열해가지고 한다면 그들에게 기회가 훨씬 더 많이 가겠죠. 그리고 그들은 물건을 왕창 사기 때문에 그리고 진열 제품들도 사야 되기 때문에 회사로서도 손해볼 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메이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놨어요. 예, 평등의 원칙에서 위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이 매장이 돼야 돼요. 우리 집이 체험 부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홈샵이라는 거를 만드는데 의리의리하게 만들려고 부담 갖지 마세요. 예. 내가 쓰고 있는 제품들을 진열해 놓으시면 돼요. 다 쓴 제품들을 또 진열해 놓으시면 돼요. 자판기 안에 있는 음료수에 음료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좀 불편하더라도 거기서 갖다 쓰고 하지만 내가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왔을 때 정확히 바로 보일 수 있는 곳에다가 홈샵을 만들어 놓는 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욕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아메이 욕실 용품들, 퍼스널 케어들, 그 다음에 뭐 세제 용품들이 진열돼 있겠죠. 그건 그 나름대로의 또 홈샵이 되는 거예요. 또 주방도 마찬가지겠고요. 예. 이렇게 된다면 누가 우리 집에 놀러 오거나 초대를 했을 때 자연스럽게 아메이가 오픈이 되겠죠. 예. 그리고 그에게 자연스럽게 또 아메이를 이야기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을 거예요. 굳이 AP에 데리고 가지 않더라도 내 집에 있는 것들을 먹어보고 발라보고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활용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제품 군별로 좀 공간을 분리해 놓으면 그들이 보기도 편하고 설명하기도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있죠. 특히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남성 리더님들 같은 경우는 사실 평일에 홈미팅, 홈파티는 내 분야가 아니다라고 이미 선을 그어 놓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공휴일과 주말이 있습니다. 예, 그거를 활용하셔가지고 반드시 사람들을 초대해서 주말 홈미팅을 꼭 열어보세요.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나한테 주어지는 한계적인 아메이 타임을 극복해내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남성분들이 함께 홈미팅을 해주시기 때문에 부부 팀워크를 낼 수 있는 정말 최고의 홈미팅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남성 리더님들에게 역할이 부여돼서 사회도 보시고 혹은 본인이 생각하는 아메이에 대해서 말씀도 하시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뭐 사업 설명도 한번 해보시고 이런 자리로 오신다면 아마 초대되어 오신 분들에게 훨씬 더 신뢰감 있는 아메이로 다가설 게 분명합니다. 예. 그런 것들도 핀에 관계없이 빨리 해보시라. 예. 그다음에 부부를 가능하면 초대해서 후원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성 리더님들을 후원하면 남편의 반대와 남편 때문에 그 큰 산을 넘지 못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허비하거나 혹은 결국 그 산을 넘지 못하는데 아싸리 부부를 딱 초대해가지고 또 부부가 아메이를 보여준다면 훨씬 빠른 그런 아메이의 진입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꼭 부부 초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발표 시간은 너무 길지 않게 주로 주말 홈미팅이면 남자들에게는 토요일, 일요일 이런 시간은 나 건드리지 마의 시간이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 시간에 남의 집에 와서 굉장히 오랜 시간 무언가를 듣고 있다라는 게 처음에는 호기심 있게 들을지 몰라도 그게 길어진다면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 좋은 호기심들이 다 나중에는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길지 않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자마자 의자에 앉혀놓고 자 보세요라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를 주말에는 지향해요. 일단 오시면 같이 먹어요. 필요하다면 맥주도 한잔 하고요. 그래서 서로 통성명을 하고 서로 살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면 내가 그리고 나서 제가 뭐 저희 사업자들이 나가서 설명을 하거나 그의 눈을 마주치면 그의 눈이 피하질 않아요. 계속 응시를 합니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 집에 와서 처음부터 앉아가지고 그걸 보고 있으면 밑에 핸드폰 보고 있고 딴 데 보고 있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먼저 부부가 초대됐고 특히나 남편분들이 100% 조인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먼저 공감대를 형성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에는 주로 이제 남자들이 주로 강사 역할을 많이 하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사회도 남자가 보고 데몬도 남자가 하고 제품 설명도 남자가 하고 사업 설명도 남자가 하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남자들이 소속감을 느끼게 되고요. 또 그렇게 한번 내가 발표한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 까먹지 않아요. 그것만큼은 자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주어진 제품을 내가 설명했다면 그 제품만큼은 누구한테 가서 얘기할 수 있겠죠. 내 실력 배양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세요. 쫄지 마시고 여러분도 한번 손 들고 한번 해보겠다라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냥 해보라고 했는데 굉장히 알아서들 준비를 잘 하시더라고요. 이런 걸 막 넘겨가고 오려 붙여가면서 그렇게 하시는 모습들을 보고 되게 흐뭇했던 기억이 있고요. 자,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또 미팅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온라인 홈미팅을 하고 있죠. 지금 이것도 온라인 미팅이잖아요. 그죠? 자, 그 중에 이제 저희 이제 리더스에서 홈미팅을 이제 아프리카 TV나 이런 걸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한번 했고 그 뒤에 이제 저희가 또 따로 저희 팀과 저희 소비자들을 위해서 이제 찍었던 날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저희 리더스 PT방에 한번 공유가 되긴 했었는데 잠깐. 이 온라인 홈미팅의 장점이 뭐냐면요. 이제 저희는 유튜브에다 올렸는데요. 세미나장이나 집으로 초대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죠. 잘 안 올라 그러잖아요. 어색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는 다수의 참여가 가능하죠. 그리고 쉽게 볼 수 있는 매체이기도 해요. 내가 잘 안내만 해준다면. 그리고 이런 거를 봄으로 인해서 오히려 아메이의 오해와 불신을 한 번에 없앨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왜? 재밌게 하니까, 유익하니까. 그리고 일단은 이런 거를 진행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끼리의 팀워크도 굉장히 극대화되더라고요. 너무 재밌고, 되게 준비도 하고, 되게 성취감도 있고.
또 다양한 테마를 주제로 한 다이나믹한 구성을 저희 맘대로 할 수 있죠. 예. 그리고 한번 제작해 놓는다면 무한대의 반복 시청이 가능한 또 매체잖아요. 그죠? 그런 또 장점이 있어요. 또 1대1로 이런 것들을 공유해서 보내기도 하고요. 가급적 1시간 이상을 초과하지 않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팅장 오프라인에 나와서 듣는 것들은 시간이 좀 지나도 그럭저럭 괜찮은데 어떤 핸드폰이나 어떤 화면을 보고 있는 것들은 1시간이 넘으면 사실은 좀 피곤하죠. 예. 그래서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너무 길게 오버해서 하지 않는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들끼리 재밌으라고 하는 게 아니죠. 이걸 보고 있는 프로스펙터들, 루커들에게 좋은 느낌을 받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걸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부부끼리 가능하면 이제 부부끼리 한번 진행을 프로그램을 맡아서 해보자라고 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사회 뭐 이렇게 다 했고요. 커플 홈 미팅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진행을 해봤던 것 같아요. 주제도 저희 마음대로 정하고 막.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OSR도 이제 줌으로 했잖아요. 참 굉장한 시도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도 이제 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제 줌이 일상화되어 계시죠. 여러분의 팀에서 어떤 회의를 하거나 안건을 정하거나 어떤 미팅을 하거나 스터디를 할 때 줌을 통해서 다 하실 거예요. 저희도 이제 수시로 열어서 미팅을 하고 세미나를 하고 스터디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일단 비대면이니까 안전하고요. 그다음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죠. 어느 한 곳에 모여야 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수시로 미팅이 가능한. 이제는 이게 뭐랄까 뉴노멀이라 그러죠.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뉴노멀이 아닌가 싶어요. 기준이 이제는 어떤 이런 화상 채팅, 화상 채널로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일상화 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OSR은 같이 저희가 모여서 봤고요. 이제 오실 수 있는 분들만 오셨는데 끝나고 나서 저희 팀은 대부분 이제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부 다 파프리카, 뭐 닭가슴살 정말 재미없는 밥상을 또 마주하면서 밥을 먹고 나서 또 바로 사업자 미팅까지 하고 그랬던 시간들을 이제 보내게 됐습니다. 또 우리 저희 스폰서님께서 또 영상으로 만나보는 랩업을 또 보내주셔서 좋은 시간을 갖기도 하죠. 그러니까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믹스가 된 그런 시대가 온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홈미팅의 유의사항 뭐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타사 제품 절대 보이시면 안 되겠죠. 내 집에 타사 제품이 있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아메이 제품을 전할까?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기본 기가 안 돼 있는 거죠. 자, 요리는 미리 준비하고 사람에 집중하셔야 돼요. 요리에 치중하느라고 좀 더 맛깔스럽고 좀 이쁜 요리, 좀 이쁜 소품, 이쁜 코디를 위해서 사람을 놓치는 경우들을 가끔 봐요. 아메이 홈미팅의 목적은 뭐예요? 그가 아메이 제품에 관심을 갖고 결국 아메이 사업에도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집중하고요. 그의 일거수일투족과 눈빛까지도 관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는 끝나 있어야 되는 거죠. 부지런해야 돼요. 약간. 노쇼가 되더라도요. 스폰서님과 함께 미팅을 그냥 진행하세요. 어차피 준비했잖아요. 그거 같이 먹으면서 풍성한 식탁이 되겠죠. 스폰서님의 시간을 오로지 그 시간만큼은 내가 독차지하는 또 귀한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아마 초기 리더님들에게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고요. 저희도 물론 그랬던 적이 있고요. 자, 사업에 알맞은 복장을 착용하자. 뭐 이거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애완견 그리고 아이들, 반려묘 이런 것들 미리미리 또 내 집에서 한다고 편하다고 그렇게 방치해 놓으시면 안 돼요. 강아지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털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내 아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뻐할 거라는 착각을 버리세요. 일단 비즈니스 미팅다워야 돼요. 특히 홈미팅은 프로그램이 있고 아젠다가 있는 거기 때문에 격식과 자세를 갖춰야 된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보드는 설명하는 뭐 TV나 화이트보드는 문에서 마주 보게끔 입구와 마주 보게 설치해라. 이거는 늦게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거꾸로 객석에 앉아서 그 현관문을 바라보고 있는 구조가 된다면 늦게 온 사람 민망해서 어떻게 들어와요? 저도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아주 기본적인 공통사항이 아닐까라는 생각하고요. 스폰서님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오셔서 사업 설명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랩업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죠. 프로모션을 미리미리 해놓으세요. 그리고 스폰서에 대한 예우를 갖추세요. 그냥 내가 쉽게 스폰서님을 대우하고 어떤 프로모션도 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냥 그들이 보기엔 나보다 이 사람보다 조금 더 일찍 시작한 아메이 하는 사람 정도, 아메이 하는 아줌마 그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면 그게 안 돼요. 스폰서는 어떤 사람이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고 나를 얼마나 잘 도와주고 있고 지금 어떤 걸 도전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프로모션해서 그가 보기에 대단하다, 대단한데 사람도 되게 좋네, 이 사람과 같이 하면은 나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도록 여러분들이 잘 말하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행동해내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어렵게 모시고 온 초대자가 있다면 스폰서는 뭐 본체 만체하고 그 사람만 옆에만 달라붙어가지고 그러는 거는 결국 그 사람 사업하는 경우 거의 못 봤어요. 차라리 내가 스폰서님을 그분 옆에 앉혀놓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홈미팅들을 돕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 홈미팅은 그들이 횟수가 거듭될수록 또 오고 싶은 공간이 되도록, 또 누군가를 데리고 오고 싶은 공간이 되도록 만드는, 그게 최고의 홈미팅이다. 자, 이제 두 번째 챕터죠. 사업 키우기입니다. 사업은 뭘 키워야 될까요? 어떤 걸 키워야 사업이 클까요? 가장 뭐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볼륨이 커져야 돼요. 그 볼륨에는 PB와 사람이 있어요. 그 두 가지를 키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볼륨을 키움에 있어서 제품을 파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마진을 남기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결국 내가 제품을 써본 감동과 배운 지식과 내가 행동한 모든 경험들을 전달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 편해요. 제품을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힘들어진다고요. 잘 팔릴 때는 좋죠. 안 팔릴 때는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내 경험을 그에게 고스란히 전하면 그거를 알아듣고 제품을 애용하고 이 사업을 알아듣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얼마나 많이 빠르게 반복하느냐의 게임인 거죠. 자, ABO의 유형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냥 소비만 하는 ABO, 그죠? 번호만 달려 있고, 뭐 소비 안 하는 ABO도 많죠. 그리고 시스템 활용은 안 해요. 다시 말해 미팅을 듣지 않아. 그냥 나 혼자 물건만 팔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동남아 아메이죠. 동네에 남아도는 아줌마들 데리고 아메이 하는 거예요. 그거 뭐 보따리 장수죠, 어떻게 보면. 그걸 우리가 스몰 비즈니스라고 말하기도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품 전달보다는 사업자만 찾으려고 하는 사람, 저는 다단계 아메이라고 불러요. 약간 이기적인 심보일 수도 있어요. 내가 고생 안 하고 나 대신 고생해 줄 사람들을 찾는 듯한 느낌? 그거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그거는 정말 모래성 같아서 금방 무너져요. 내가 경험이 축적되지 않고 내가 보여줄 게 없는데 어떻게 팀을 키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100% 내가 제품 애용을 하려고 애를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이 안에서 배우고 경험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후원도 하고 매출도 올리고 끊임없이 꾸준함을 가지고 반복하는 그 사람이 진짜 우리는 뭐예요? 코어 리더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4번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네트워크 확장의 키포인트를 다시 정리하자면, 내가 먼저 제품을 애용함과 동시에 이런 곳에 와서 또 이런 미팅을 들으면서 꾸준히 배우는 걸 게을리하지 않고 나의 경험과 배운 지식으로 소비자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터치하고, 캐시백과 비즈니스 플랜을 내가 먼저 습득하고 내가 그들에게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연습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알려나가면서 나와 함께 손잡는 파트너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게 네트워크 확장이에요. 자, 소비자를 구분하자면요, 회원 가입도 안 하고 그냥 물건 갖다 줘 이러신 분들 많죠. 이런 분들을 내 네트워크 안에 인컴 시켜야 돼, 커밍 시켜야 돼요. 회원 가입을 시켜서 회원 소비자로 만들어서 그에게 회원 소비자가 되는 순간 뭐예요? 아메이가 주는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하다못해 그냥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되고, 더 나아가서 사업을 하면 훨씬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알려드릴 수 있다면 알려드릴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회원 가입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회원 소비자들을 일단 잘 쓸 수 있도록 잘 케어하고 관리해서 애용자로 만들어내는 거죠. 대부분의 그런 애용자가 된 사람들이 끊임없는 스폰서의 팔로업 때문에 이 사업을 알아듣고 또 따라갔던 홈미팅 혹은 따라갔던 세미나에서 이 비전을 보고 사업자로 되는 경우가 많죠. 물론 그 전에, 그 단계 전에 내가 이 캐시백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 소비자라면 본인이 알아서 마감을 해요. 그리고 마감날쯤 되면 물어봐요. 나 이거 이렇게 남은 거 맞지? 내가 12% 되려면 지금 25만 점 정도 남은 거 맞지?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게 되면 내가 이렇게 받는 거 맞지? 빼주고 받는 거 맞지? 이런 계산도 할 줄 알아요. 자, 그렇게 된다면 거의 준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준사업자가. 모든 소비자들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기가 알아서 로스맵에 들어가고 퍼센트를 마감하고 이런 것들.
자기가 알아서 치악자기하고 그런 소비자들을 많이 만드셔야 돼요. 자, 매출을 올린다는 것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아메이를 하는 순간 PB와의 전쟁에서 우리는 헤어나올 수는 없지만 받아들여야겠죠. 자, PB는 우리가 말하는 흔히 포인트라고 하고, 이 포인트를 모아야 모든 아메이의 보상들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우리가 14일날 받는 캐시백들, 연말에 받는 보너스들, 뭔가 성취를 했을 때 받는 아메이의 다양한 인센티브들, 그 다음에 내가 핀업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여행을 가는 것, 우리 아이들에게 결국 상속을 시켜주는 것, 다 뭘로 이루어졌다? PB로 이루어졌다. 그 PB가 얼마나 안정적이냐, 그 네트워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의 게임이다. 그러니까 PB가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걸 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내가 사업 설명도 너무 잘해, 제품 발표도 너무 잘해, 요리도 엄청 잘해, 미팅도 계속 꾸준히 잘 들어. 근데 결국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혹은 그럴 팀을 갖추지 못했다면 내 아메이 비즈니스는 결국 도돌이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고 기초적으로 내가 아메이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를 써봐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좋아질 때까지. 그 좋아질 때까지 쓸 수 있는 가장 큰 조건이 뭐다? 이 안에서 아메이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까 아티스트리 김경신 리더님 설명한 것처럼 대단한 제품인가를 계속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가 느낀 그 키워드들, 그 한 줄들을 가지고도 충분히 내 소비자들을 만들 수 있어요. 아티스트리 소비자들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빵 먹기. 우리 초기 이제 막 들어온 리더님한테 빵 먹기 합시다라고 팀방에 올렸더니 진짜 빵을 먹는 사진을 올리시기도 했는데, 자, 빵 먹기 뭔지 아시죠? 첫날 내 로스맵이 빵 PB가 되게 하면 안 된다. 다시 말해, 내가 자영업 개업 날인데 샷다문을 딱 열었는데 손님이 아무도 안 와, 매출이 제로야. 그럼 안 되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사장이 나라도 돈 내고 사 먹어서 매출을 띄우잖아요. 아니면 친구라도 불러서 먹게 하든지. 1일 첫날 매출을 띄우면서 빵을 먹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건 뭐냐면 그거부터가 자세가 보여요. 아, 이번 달 어떻게든 이뤄나가려고 해나가려고 하는구나. 매일매일 내 로스맵의 숫자를 바꾸려는 의지가 있구나라는 걸 스폰서는 대번 안다고요. 그래서 저렇게 많은 빵 PB들이 있는, 여러분 로스맵에 있는 수많은 빵 PB들을 다 없애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 없앤다는 말은 뭐예요? 그를 만나거나 최소한 그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그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횟수에 도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어떻게 소비자와 애용자가 되고 사업자가 될지도 몰라요. 그냥 내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빵 PB로 방치하지 마시라. 너무 힘들게 회원가입시키고 너무 쉽게 미갱신으로 잃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매출을 올리는 방법, 뭐 저보다는 여기 이걸 듣고 있는 여성 사업자분들이 더 선수시잖아요. 그죠? 일단은 이제 초기 리더님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내가 한번 아메이 제품을 다 써버리라고 마음을 좀 먹으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무조건 아메이 시작하자마자 전 제품을 다 써야 되는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빨리빨리 쓸 수 있도록, 빨리 전 제품을 빠른 시간 안에 브랜드 체인지 할 수 있도록 한번 애를 써보자라는 거죠. 제품 브랜드 체인지가 빠를수록 핀업도 빠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맞죠. 내가 쓴 제품이기 때문에 남들한테 말하기도 편한 거죠. 당당한 거죠. 그리고 나의 주력 아이템은 과연 있는가? 내가 정말로 이 제품만큼은, 아메이 이 제품만큼은 내가 정말로 좋고 누구한테라도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제품들 여러분 있으신가 한번 검증해 보세요. 그게 내 주력 아이템이 되고 거기에 살들이 붙어야 돼요. 다른 제품들이. 그래서 덩어리가 된다고요. 자, 그리고 신제품과 프로모션들을 적극 활용했어요. 활용한다는 건 내가 나만 적극 활용하는 게 아니라, 나도 물론 활용해야 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미리미리 정보를 어디까지, 얼마만큼, 어떤 강도로, 어떤 횟수로 알리고 있는가. 나는 그들에게 늘 좋은 정보를 계속 꾸준히 주는 비즈니스 우먼, 비즈니스맨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마감 때만 전화와서 뭐 필요한 거 없어라고 졸라대는 사람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는가. 그거 한번 여러분 신랄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또 비대면 시대니까 DM을 다시 아날로그적인 감성으로 보내볼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저희가 DM 보낸 것들을 또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트라이미 박스로 계속 군을 바꿔가면서 체험할 수 있게끔 계속 돌려보세요. 너무 길게 또 빌려주면 안 되겠죠. 바로바로 회수하면서 어떤 느낌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하면서 그가 아주 자연스럽게 브랜드 체인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스킬도 여러분들이 한번 길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카탈로그 가서 훑어주면서 너가 필요한 건 이거야라고 미리 포스트잇을 붙여가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 예. 그래서 소비자를 만들고 매출을 올리는 방법은 그냥 이거예요. 막 벌리세요. 예. 막 벌리시고 제품을 아주 작은 거라도 쓰는 소비자가 생겼다면 지극정성으로 잘 관리하시면 그를 통해서 수많은 소비자들, 진짜 빅 소비자들이 생겨날 게 뻔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DM을 보낸 거죠. 예. 저기 밑에 있는 노란 칸은 직접 손글씨로 그의 이름을 쓰고 그에 대한 안부를 쓰는, 그러니까는 사람마다 다 저 내용은 조금씩 다 틀리겠죠. 굉장히 수고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예. 기본적인 내용. 그다음에 저 때가 이제 2009년도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뉴트라이트 TV 이 광고가 처음 나왔을 때 저희도 얼마나 흥분했어요, 그때. 예, 오래되신 분들 알겠지만. 예. 이게 뉴트라이트야. 거긴 아메이라고는 안 나오잖아요. 뉴트라이트만 나오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뉴트라이트가 아메인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예, 그때는. 그래가지고 지금도 많이 그럴걸요. 예. 그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 때마침 이제 저희가 SP가 돼서, 물론 저는 그때 당시 바빠서 이제 가지 못했지만 이제 OSR에 쓴 원데이 세미나였죠. 거기에 쓴 사진을 이렇게 봐서 지금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뭐가 됐어. 다 당신 덕분이야. 꾸준히 당신에게 좋은 정보를 드릴게요라는 그런 정보지와 자료와 나의 지금의 스토리를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발송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월 초에 선미 리더는 계속 뭘 쓰고 나는 계속 우편번호를 찾고 그 다음날 우체국 가서 이만큼을 계속 보내고 이런 일들의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GP가 됐을 때였나 봐요. 예. GP라는 게 됐어. 예. 근데 저희 집에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뭔지 모르고 시작했던 아메인데 이렇게 소비자들이 많이 생겼어. 같이 무언가를 하고 또 우리는 세미나를 통해서 굉장히 열정을 받고 있어.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고 너무 좋은 사람들이야 라는 것들을 또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PT가 됐을 때는 또 워커힐에 대해서 또 생생하게 또 말씀드리면서 PT가 되고 큐사파이어 들어갈 때까지의 사진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주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의 목적이 있죠. 제품도 홍보하고 아메이 스토리도 알려주고 호기심도 유발하고. 이걸 보내주고 나면 나중에 그와 통화할 때 받았어? 어떤 내용인지 이해했어? 그럼 그가 물어봐요. 이런 거였어? 그게 어디야? 정말 이렇게 된 거야? 뭐 이렇게 물어보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DM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특히나 내가 그의 이름을 직접 쓴 손편지는요 함부로 버리지 않아요. 저희 선미 리더도 안상호 리더님이 왔을 때 소비자였을 때부터 하트 포스트잇에 손편지를 써가지고 나 왔다 가는데 오늘도 못 만났네. 또 오늘도 못 만났지만 이거 잘 챙겨 먹고 다음에 우리 꼭 만나서 뭐뭐 하자. 이런 것들이 이만큼 쌓여 있어요. 포스트잇이 이만큼 쌓여 있다는 건 얼마나 많이 붙이고 한 거예요. 그거를 아메이 사업은 하지도 않는 단순 소비자가 버리지 못하고 책상 밑에 이만큼 모아놨다니까요. 바로 그런 파워가 있는 거예요. 손글씨가. 예. 뭐 이거 또 계속 이렇게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룹 매출을 증식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여러분들이 목표가 있어야 돼요. 예. 내가 신규를 몇 명을 할 건지, 내가 홈파티 혹은 소규모 홈미팅들을 내가 이번 달에는 몇 건을 내가 벌릴 건지, 그리고 내가 매일매일의 투두리스트 계획들은 잘 세우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점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파트너가 있으신 분들은 그분들을 제외하고 내가 개인 퍼스널 소비자를 15% 이상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세요. 예. 그게 아메이의 OR이에요. 예. 그걸 해내시면 돼요. 그다음에 소비자를 잘 케어해서 그 소비자로부터 또 다른 소비자를 소개받는 일에 열중하세요. 예. 그러려면은 여러 가지 홈파티들을 많이 하셔야겠죠. 또 어떤 분들이 어떤 니드가 있는지, 어떤 거를 원하는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데몬도 할 줄 아셔야 되고 요리도 할 줄 아셔야 되고 또 마사지도 할 줄 아셔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힘든 일이 아니에요. 예. 아주 우리가 전문가가 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소비자들에게 컨셉을 좀 잡아주시면서 매출 올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아이들의 성장, 그다음에 다이어트에 대한 프로그램, 그다음에 성인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저희는 그런 솔루션들을 그들에게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강요보다는 자발적인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깨알같이 관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품만 전달하고 띡, 또 필요한 거 없어?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제품이 왜 필요한 건지, 이걸 이렇게 사용하면, 이거를 애용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건강적으로, 미용적으로,
생활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제시를 하고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똑똑한 소비자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똑똑한 소비자는요, 또 똑똑한 소비자를 물어와요. 단품보다는 이제 패키지화 시키는 방법들.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단품들에 대한 전달을 많이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경험을 쌓다 보면요, 덩어리 연계돼 가지고 큰 PB들이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소비자와 함께 지금 뭐 체험 부스 같은 거 ABC에서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체험 예약을 해서 미리 소비자를 데리고 가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로서 기질이 있을 것 같은 사람은 뎁스 모양을 좀 만들어주는 것도 좋아요. 그에게 그래서 하다못해 그에게 뭐 3% 혹은 뭐 6% 정도의 캐시백이 들어오게끔 한다면 그 크지 않은 돈에 사람은 놀라지 않아요. 뭐에 놀라냐면 이 돈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왜? 나는 똑같은 가격으로 슈퍼거나 백화점에 가서 써도 나한테 10원 한 장 안 들어오는 걸 이 사람들은 아는데 아메이는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드시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그러라는 게 아니라 자질이 있고 기회를 주어도 될 만한 사람에게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또한 스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레그 12%의 볼륨을 만들 수 있도록 이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끊임없이 노력하세요. 그래서 1000만점 SP가 되었을 때 최소한 12%의 세레그를 갖추고 있고 그 안에 사업자와 애용자와 두어들이 섞여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치약자기 매출 증식. 그룹 매출이 마지막에 훅 뛰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그동안 내가 계속 프로모션하고 알린 것들이 마지막에 결실을 맺는 것도 있고, 뭐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대부분의 카드의 결제일이 25일 이후라고, 뭐 그런 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건 뭐냐면 치약자기. 저도 처음에 이 말이 되게 유치하다라고 생각이 들 적도 있었는데 생각해 보면 치약은 짜도 나와요. 참 신기한 거죠. 요술램프 같아요. 자, 이거를 이제 아메이 네트워크에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꾸준히 소비자들을 깊이 관리하고 있다면 저 밑에서부터 18만 정도 되는 리더에게 3%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도록 알려주면 그가 당연히 애용할 수 있겠죠. 더 추가 구매를 할 수 있겠죠. 필요한 것들을. 그 위에 있는 사람은 그로 인해서 또 PB가 누적돼서 올라가니까 그 다음 핀의 마감에 대한 것들을 또 알려줄 수 있을 거예요. 또 그렇게 계속 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저와 오랜 기간 소비자 생활을 했던 분들은 아마 대충 이쯤 되면 뭐가 얼마큼 올라와서 나도 얼마큼 마감해야겠다라는 마감 소비자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월말에 뜻하지 않았던, 아니 어쩌면 굉장히 많은 PB들이 모아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포기가 안 되는 거죠. 포기를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말들을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의 상황에 맞는 네트워크 확장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시뮬레이션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A라는 분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20만 정도의 PB를 소비했고 그 밑에 또 3% 정도의 소비자를 갖추고 있는 정도의 현재 네트워크 상황이라면 계산해 보죠. 그러면 한 24,000원 정도의 캐시백을 받게 되는 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와 함께 지금 뭐 브론즈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고 같이 홈파티를 벌리고 지금의 이 소비자들을 잘 관리하면서 너네 집에서 같이 홈파티를 하면서 새로운 명단들, 새로운 레그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제안을 하는데 그냥 그렇게 막연히 한다 그러면 그냥 나를 위해서 하는 것, 자기가 희생해야 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죠.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려봐 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어렵지 않은 프로그램이 있죠. 120만 정도가 토탈 PB로 모이고 각각 빼주고 나면 한 8,000원 정도의 캐시백이 돌아가요. A한테. 몇 배가 는 거예요? 3배 이상 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 네트워크냐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뭐예요? 지금은 브론즈 파운데이션, 브론즈 키트를 받는 그럼 또 혜택을 누릴 수 있잖아요. 이번에 저희 팀에서 이제 브론즈 키트를 받았다고 이런저런 사진들이 막 올라오는데 정말 알차고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똑같은 게 계속 들어오면 재미없겠죠. 월별로 계속 다른 게 들어와요. 나도 받고 싶더라고. 저도 받을 자격은 없지만 굉장히 이 돈으로 한번 언젠가는 한번 합산해 보려고 해요. 도체 키트가 얼마 정도가 되는지 뭐 아시는 분 있으면 한번 여기다가 댓글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충 얼마 정도의 선물이더라 정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스스로 그리고 내 팀이 매출을 또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매일매일 나의 사업을 점검하는 거예요.
사업 일기를 쓰는 거죠. 처음에는 매출 일기로 시작했다가 투두 리스트와 감사 일기가 들어가면서 사업 일기라는 걸로 바뀌었어요. 제가 이제 여기서 코어 미팅을 하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거죠. 여러분을 포함한 여러분 위에 스폰서들을 묶은 여러분의 카톡방이 있으셔야 돼요. 저희는 그걸 알림이 방이라고 부르죠. 누구 리더 알림이 방. 그렇죠? 거기 안에다가 매일 오늘의 어떤 목표에 대한 부분들을, 그리고 현황에 대한 부분들을, 그 다음에 내일 할 일, 스케줄에 대한 부분들을 그 방에다가 내가 올리는 거예요. 예. 거기에는 이달의 목표가 있겠고, 이달에 뭐 신규 목표도 있고, 사람마다 다 틀리겠죠. 상황에 맞춰서 너무 처음부터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자, 그런 것들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내가 점검이 된다고요. 스폰서가 뭐 여러분의 매출을 모를까요? 그냥 ABN 키면 금방 알아요. 근데 내가 내 스스로 내 사업을 계속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처음부터. 하지만 점검해 나가는 거예요.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 아주 작은 반복의 힘이 엄청난 일을 만듭니다. 예. 제가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분명하게 글로 쓴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그저 상상만 하는 사람들보다 짧은 기간 안에 훨씬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 이게 딱 아메이에 적용되는 말이에요. 적용되는 자세예요. 예. 그리고 이제 6, 7, 8을 강조했잖아요. 예, 이제 저희 팀에서 물론 선미 리더의 어떤 주관으로 지금 이런 챌린지들을 저희 팀방에서 굉장히 액팅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6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썸머 챌린지라고 해서 이스프링 인증샷, 그러니까 이스프링 전달 횟수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네. 거꾸로 누군가에게 이스프링 미니나 실제로 가능하면 본체를 들고 다니면서 다 제껴서 다 분해해서, 예, 그것들을 알려주고 설명해주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인증샷 챌린지를 한 거예요. 예. 기간은 이제 한 달 정도 했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고요. 거기에 이제 저 밑에는 쓰지 않았지만 저희 나름대로의 프로모션도 걸었겠죠. 예. 정말 한 4-5대 들어가고 막 기본적으로 한두 대 다 들어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이거를 하는 이유는 그냥 스폰서가 걸어놓은 프로모션을 받고 싶어서 할까요, 리더들이? 아니요. 그걸 함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당당하게, 어떻게 보면 팀의 숙제로 그에게 훨씬 더 쉽게 내 마음적으로 좀 무겁지 않게 그에게 더 자세하게 정수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특히나 청정기가 지금 TNA잖아요. 그죠? TNA가 아니라 못 사잖아요. 예, 그런 제약 요건 속에서 이스프링 되게 중요하다. 지금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많은 인증샷들을 경쟁하듯이 그렇게 올리시더라고요. 7월달 저희의 썸머 챌린지는 뭐냐면 소업 인증이에요. 예, 소업 뭐 비누 아닙니다. 예, 비누는 A자가 들어가야겠죠. 스마트 오더 프로그램, 예, 소업을 인증하는 거죠. 본사도 강조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5가지를 실제 제품을 가지고 다니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일이 다 뜯어서 먹여주고 주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혜택이 있는 거고 얼마나 다양한 영양소가 여러분의 연령대와 여러분의 체질에 맞게끔, 그 다음에 성별에 맞게끔 들어가 있는지를 설명하고 그런 것들을 인증해 오는 거죠. 자, 그렇게 된다면 어떨까요? 벌써부터 지금 며칠 안 지났지만 굉장히 많은 주문들을 또 받고 있어요. 본사가 그러더라고요. 매월 3숍 이상, 매년 36숍 이상. 대부분 잘하는 리더들은 월에 400만을 깔고 간대요. 왜? 자동결제 시스템이니까. 예, 너무 그러고 싶죠. 예, 그런 소비자를 많이 만들어내라. 실질적으로 더블X 따로, 뭐 오메가3 따로, 아세로라 따로. 사람들이 좋은 줄 알지만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일일이 다 까서 먹는 거를 등한시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나온 패키지잖아요. 저는 몰랐는데요. 이거 이재한 리더님이 제안하신 거더라고요. 역시 대단한 탑리더님 아니세요? 예, 정말 감탄스럽더라고요. 예, 맞아요. 이거 뭐 저기 뭐 좀 뭐라도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본사에서.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챌린지, 예, 그야말로 도전이죠. 뭔가를 매출에 대한 챌린지를 하는 게 아니라 인증에 대한, 과정에 대한, 과정을 칭찬하는 그런 챌린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뜻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나진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시도해 보시고, 아마 팀별로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신 팀들도 많겠지만 6, 7, 8을 그렇게 한번 집중해 보자고요. 뭔가 하나에 꽂혀서 한번 집중해 보자고요. 그렇다고 7월에 또 이스프링 챌린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누적되는 거죠. 오버레이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사업자 미팅을 또 여러분이 팀장이 되시면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좀 늦었어요. 저희는 사파이어가 된 뒤에 사업자들을 모아서 이렇게 같이 사업자 미팅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빼먹지 않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 부부 혹은 저희 팀이 사업을 진행하는 가장 큰 동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저희 스폰서님이 이제 또 마지막에 귀한 말씀으로 방향을 잡아주시는 걸로 마무리를 하긴 하지만 이때는 뭐냐면 각 리더들이 자기의 노하우를 그냥 서스름 없이 말해요. 진짜 숨김 없이 그냥 말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강의장이나 어떤 음원에서 듣는 것들보다 훨씬 더 디테일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따라할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런 오픈되어 있는 전체 미팅에서는 그런 걸 사실은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불법이라는 게 아니라 왜 세세하고 소소한 것까지 일반적인 아주 작은 사례까지 들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는 팀 사업자 미팅일 것 같아요.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서로 습득하고 배우고 나누고 또 발표력도 기르고 아이디어도 나누고. 그러니까 저희가 단독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선미 리더의 특징은 리더들을 모아놓고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의견들도 다 내놓으라고. 그래서 그 의견들을 취합해서 결정을 해요. 다 공감해야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감대가 형성된 결정을 통해서 리더들이 결정이 된 순간부터 집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을, 그러니까는 아메이는 저희 부부의 달란트, 개인기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개인기도 사실 없어요. 저희보다 훨씬 똑똑하고 훨씬 더 열정이 있고 훨씬 더 잘하는 팀원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저희의 부족한 부분들이 메워가면서 팀워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게 일반 회사, 일반 자영업과는 틀린 거예요. 나의 부족한 점을 스폰서와 파트너가 메꿔준다. 그래서 내 팀이 강해지면 나도 강해진다. 그게 바로 네트워크의 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상담도 많이 받으시고 상담도 해주셔야 되죠. 가장 잘한 상담은 그를 움직이게 하는 거고, 사업자 미팅 왜 중요하냐면 가장 좋은 미팅은 답답한 마음이 다시 한번 해보자, 나 할 수 있겠다, 이거 한번 따라해보자, 저 사람도 됐는데 나도 까짓 거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바뀌는 게 가장 좋은 미팅이에요. 다시 나를 움직일 수 있게끔 계기를 만들어내는 것, 자극을 받는 것. 그 자극을 받는 미팅을 계속 하셔야 돼요. 이제 마지막 챕터죠. 팔로우업과 팔로우스루. 한 사람을 10번 이상 만나는 사업이에요. 한두 번 만나서 아메이가 전달되고 그가 쉽게 아메이를 받아들이고 나의 멋진 파트너가 될 거라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절의 횟수가 성장을 결정한다라는 거죠. 쇼텐 스폰 투, 이 말은 뭐냐면 내가 10명에게 각기 달리 아메이 플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그 중에 2명만이 긍정적, 2명은 부정적, 4명은 아무 관심 없어요. 부정도 긍정도 아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들이죠. 저 2명의 긍정적인 사람들에게 아메이 플랜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팔로우업 해나가는 거라고요. 여러 가지 이제 만남이 필요한데 어떤 사람들이 아메이에 긍정적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아메이에 호기심을 가질까? 어떤 사람들이 결국 내 파트너가 될까라고 보면 명확한 꿈, 아니 명확하진 않더라도 정말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 바램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어떤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아메이 사업을 잡겠죠. 그게 지금 현실에 만족하면서 그냥 이것보다 더 나아지지 않아도 이 삶에 만족해, 그런 사람들 아메이 잡기 쉽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사업자 중에도 그런 분들 많아요. 그 이상 잘 살고 싶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핀업을 도전 안 하죠. 그냥 아메이로 그냥 캐시백 몇십만 원 들어오는 거 땡큐. 왜? 돈은 남편이 벌어오니까. 그럼 빅비즈니스가 아닌 거예요. 결국 누군가와 내가 만나서 이야기해서 그의 니드를 파악해서 그 국리를 통해서 그를 아메이의 세계로 들어오게끔 도와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게 팔로우스루 팔로우업. 자, 팔로우업은 내가 사업 설명을 그에게 했어요. 아메이 이야기를 했어. 미팅 초대도 했어. 그럼 사업을 한번 들어보겠다, 알아보겠다 정도의 상황에서 내가 그를 잘 이 사업을 들을 수 있고 잘 안내받을 수 있도록 알려주는 과정이죠. 팔로우스루는 사업을 한번 해볼까라고 결심을 한 뒤에 성공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내가 잘 스폰서십 하는 거예요. 사업 성공률을 100%라고 봤을 때 만남과 초대는 25%, STP 25%, 팔로우스루가 25%. 팔로우과 팔로우스루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아메이로 입을 띄는 게 너무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입을 떴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용기를 내서 그에게 아메이적인 또 다른 만남을 갖고 또 다른 아메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다른 아메이의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요. 그 용기가 필요해요. 필요하다면 내가 혼자 할 수 없다면 스폰서와 함께 그를 팔로우업하고 팔로우스루 해야죠. 후원의 사이클은 이렇습니다. 먼저 명단이죠. 명단. 리스트업이라고 하면 되게 부드럽죠. 명단 쓰기 하면 되게 딱딱하고 어쨌든 여러분의 명단을 쭉 쓰시고 리스트업을 하시고 거기서 내가 이제 우선순위에 대해서 그 명단 쓰기의 어떤 기본 툴은 스폰서님한테 다 있으니까 그거에 입각해서 한번 명단을 써보세요. 많지 않아도 좋아요. 처음부터 계속 써나가다 보면 만나다 보면 명단들이 계속 생겨나요. 생각이 나요 또. 그래서 이제 그와 함께 만남의 시간을 갖고 그에게 이제 아메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이제 노를 하면 다시 또 두 번째 리스트로 와서 다시 또 만남의 약속을 잡고 하는 것들을 계속 돌아가야 돼요. 그가 팔로우업 했는데 팔로우스루까지 사업을 한번 알아보겠다. 근데 몇 번 하더니 난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또 명단으로 돌아가서 이 사이클을 계속 돌려야 되는 거예요. 아메이 사업 그거예요. 반복이에요. 반복. 자, 팔로우는 왜 중요하냐?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사업할 수 있는 이유는 스폰서님의 끈기였어요. 스폰서님이 그냥 한 번 말했을 때 여러분이 알아듣고 나오신 분이 뭐 1000명 중에 한두 명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어떤가요? 끊임없는 스폰서의 팔로우스루로 여러분이 사업자가 되신 거라고요. 그럼 나도 누군가를 사업자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에게 아메이를 터치해야 되죠. 그걸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걸 얼마나 자주 하느냐, 그걸 얼마나 잘하느냐, 그걸 얼마나 재밌게 하느냐, 그걸 얼마나 자연스럽게 하느냐, 그걸 얼마나 센스 있게 하느냐의 게임이죠. 그런 사람들이 결국 팀원이 많아져요. 그리고 48시간 이내에 다시 팔로우업 하라라는 정설이 있죠. 사람들은 금방 까먹어요. 제가 서두에 홈미팅 때도 얘기했죠. 아메이를 들어서 신기하고 호기심이 생겼지만 그 아메이 들은 내용은 48시간 이내에 다 없어져 버려요. 대부분. 그리고 내 머릿속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거보다 조금의 비중이 더 있는 내용들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면 걔는 저 밑으로 내려가요.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아요. 중요한 일이 되어 있지 않아요. 아, 그런 일도 있었지, 맞아.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었지.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정도로 끝날 수 있는 거죠. 계속 그에게 그 호기심이 수그러들지 않고 않을 때 계속 그에게 아메이를 다시 수면 위로 떠올리게끔 만들어내는 일이 팔로우업이에요. 사업을 보여주는 과정에 충실하세요. 그러니까는 홈미팅도 보여주고 이런 시스템 세미나도 보여주고 또 아메이의 훌륭한 음원, 책, 자료들도 그에게 한번 그의 성향에 맞게 너무 또 처음 이제 그 아메이가 뭔데 그러면은 뭐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읽어봐 내일까지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파이프라인 우화라든가 가정 속의 금맥 같은 아주 짧은 책들 아메이 네트워크 인스에 대해서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툴들을 한번 읽어보게끔 하는 게 좋아요. 너무 어려운 그런 음원보다는 쉽고 재밌는 음원들이 먼저 그에게 들려지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 약속을 잡을 때 내 생각에는 다음 주 무슨 요일날 초청 미팅인데 꼭 거기 얘를 듣게 하고 싶어. 근데 욕심인 거죠. 그래서 그 날짜를 그에게 제시를 해요. 거절하기 딱 좋죠. 미안 나 그날 뭐 있는데. 그럼 끝이에요. 다음에 시간이 어떻게 돼? 넌 일주일에 좀 한가한 시간이 있어? 시간을 낼 수 있는 시간이 있어? 라고 물어보는 게 더 좋아요. 왜? 저희는 미팅이 계속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온라인 미팅이지만 뭐 홈미팅이 될 수도 있고 코어 미팅이 될 수도 있고 사업 설명 OM이 될 수도 있고 일요일 초청 OM이 될 수도 있고 OSR이 될 수도 있고 영리더 미팅이 될 수도 있고 그쵸? 그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의 시간에 맞춰서 미팅을 듣게 하는 게 우선이다. 하지만 이런저런 시간들이 다 여유가 있어라고 한다면 어떤 미팅에 너를 꼭 듣게 하고 싶어라고 내 마음을 전해서 그 미팅으로 추천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팔로우업을 할 때는 처음에 내가 STP에서 모든 걸 다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내가 빠뜨린 부분들 남겨놨던 부분들을 계속 부연 설명 다시 말해 그에게 아메이가 양파 껍질 같이 계속 신기한 것들이 까지는 거죠. 말할 때도 신기했는데 와서 들어보니까 더 신기한 게 있고 와서 또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회사였어 이런 제품이었어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야 라고 계속 그렇게 양파 껍질 까듯이 까지는 후원이 사실은 가장 든든한 후원일 거예요. 그한테 쉽게 무너지는 후원이 아니라 한 방에 모든 걸 보여주려는 욕심은 버리세요. 자, 그럼 팔로우스루는 여러분이
그만 어떻게든 잘 사업하고 PB 많이 얻게 하고 이런 거에 치중하지 말고요. 내가 아메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가 따라올 만한 사람인가, 내가 그의 손을 잡아도 될 믿음직한 사람, 스폰서인가를 확인시켜주는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여러분이 파트너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세를 잡는 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 바로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목표도 세워주고, 미팅을 참석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이런 것들, 주변 정리도 같이 함께 도와주고, 그런 것들을 계속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시작 후에 3개월까지의 집중 후원이 되게 중요해요. 뭐 첫째 딸은 이제 좀 많이 배울 수 있도록, 많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품 내용을 그의 상황에 맞춰서 무조건 다 사야 돼, 이게 아니라 그의 상황에 맞춰서 가능하면은 많은 제품들을 애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 그 다음에 많은 툴들을 알려주고 드림보드도 한번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주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는 일. 무조건 알아서 네가 어차피 사업하려면 네가 알아서 정리 다 해,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한번 처음부터 그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미팅을 듣고 개념을 이해한다면 아메이를 조심스럽게 오픈해 볼 수 있는 단계. 그렇다고 너무 진짜 지금 건드리면 안 되는 그런 가족들에게 너무 쉽게 오픈하는 거 사실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빨리 그 산을 넘고 싶겠죠. 하지만 본인이 그거를 넘을 수 있는 아직까지 꿈도 크지 않고 이 비전을 크게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미뤄두는 게 좋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그 스폰서가 판단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간단하게 STP를 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같이 연습해보고 한번 녹음해보고 내 앞에서 한번 해보게 하고, 질책하지 말고 잘하는 것들은 칭찬해주고, 이러는 상황들이 이어져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탱커와 일지라는 것들을 뭐 100%다 빽빽하게 쓸 수는 없지만 꾸준히 쓸 수 있는, 이게 뭐예요? 습관 들이는 거의 시작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작지만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 어떤 사업일기를 쓰도록 하는 일들, 한두 줄이지만 내일의 할 일들, 아메이적인 액션들을 한번 글로써 한번 적어보게끔 하는 일들. 그 다음에 이제 핀에 관계없이 집이 오픈될 수 있다면 바로 그냥 아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홈파티를 열어보는 것도 괜찮죠. 거절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알려주는 일이에요. 다시 이렇게 말씀드린대요. 다이아몬드는 거절을 많이 받은 사람의 다른 말이라고 알려주시면 그가 알아듣기 편할 거예요. 초기 리더님들은 한두 번의 거절로 푹 쓰러집니다. 총을 맞았다고도 하죠. 근데 보석 이상의 리더님들은 왜 그렇지 않을까요? 그건 뭐냐 하면 굳은 살이 생겨서 그래요. 비즈니스적인 굳은 살이죠. 거절을 어떻게 느끼냐 하면 초기 리더님은 뭐야, 제가 뭔데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기분 나빠, 자존심 상해, 내가 계속 이런 자존심을 꺾어가면서 이 사업을 해야 돼? 라고 생기면서 하면서 이 사업과 멀어질 수 있지만, 오래 사업한 분들, 보석 이상의 리더님들은 그냥 일상 다반사예요. 그냥 당연스러운 반응인 거죠. 그럼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그럼 쟤를 어떻게 이 비전을 보여줄지에 대한 궁리로 들어가요.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고 궁리로 들어가. 물론 사람인지라 기분은 나쁘겠죠. 하지만 그 대하는 방식이 틀리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잘 방향 제시를 해주고 알려주는 일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이제 셋째 딸은 핀업의 목표가 어느 정도는 좀 정확하게 해서 도전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3개월 정도면 12% 정도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물론 브론즈 파운데이션 당연히 그 구조로 만들면서 해야겠고요. 근데 본인의 애용이 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때쯤이면 계속 지속적으로 한 3개월 동안은. 그리고 미팅은 가급적이면 100% 참석 목표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들이든지 아메이적인 액션의 횟수를 제시해서 그거를 완수할 수 있도록. 그게 사실은 그런 것들을 해본 지가 꽤 오래됐어요. 학생 때 외에는, 그렇죠? 특히나 가정주부들이나 그런 회사에 다니지 않는 분들은 뭔가 횟수에 내가 목표를 정하고 도전해보는 일이 굉장히 오래전 일이죠. 그런 것들을 다시 해보면서 그런 거에 대한 성취감, 만족감, 그런 것들을 칭찬해주고 그가 또 뭔가 자존심도 세워주고,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열정이 클 수도 있는 때예요. 하지만 가장 쉽게 부러질 수 있는 때가 3개월 정도예요. 그래서 100일 잔치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케어하고 잘 관찰해주고 잘 솔루션을 제공하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주는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내가 홈파티를 열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뭐 B1, B2, B3라는 분들이 이제 초대가 돼서 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홈파티의 목적이 뭔가요?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해서 소비자를 단순히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네트워크를 확장해서 내려가는데 그 목적도 있단 말이에요. 가장 반응이 좋은 B2에게 또다시 홈파티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내려가는 거죠. 또 B2에서 홈파티가 두 번째 홈파티가 열리니까 C1, C2, C3가 초대가 되어 왔어요. 예, 그래서 C2인 줄 알고 해봤더니 C2가 아니야. 확장되지 않고 내려가지 않아. 그럼 다시 C3 쪽으로 홈파티가 열 수 있도록 애를 써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뿌리 깊은 나무가 되는, 뿌리 깊은 네트워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타고 타고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7단계까지 내려가면 그 중에 코어, 액팅, 앵커 리더가 나올 확률이 100%래요. 7단계까지 내가 계속 그런 식으로 내려간다면. 자, 처음에는 이제 나를 통해서 아는 사람들, 지인이죠. 가족, 이웃, 동료, 동창, 지인, 친구, 요렇게가 대부분의 명단 아닌가요? 여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알리고,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거절의 횟수가 많은 곳이에요. 가장 넘기 힘든 산이에요, 그죠? 그걸 넘어서면, 물론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이나 동료가 아메이 사업으로 손을 잡아주면 땡큐. 그렇지 않다면 그 산을 넘으면 반드시 그 뒤에 나와 함께할 아메이적 비즈니스 관계에 정말 귀한 귀인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네트워크가 펼쳐지면 이렇게 한 줄기가 이제 한 레그라고 말하잖아요. 저희도 저희 위에 스폰서님으로부터 5번째 뎁스였어요. 근데 꾸준함이 있으셨죠. 저희 네트워크를 봐도요. 저희와 첫 번째로 알게 된, 아메이 이전에 알게 된 사람은 저희 처제 하나밖에 없어요. 다 아메이적으로 만난 사람들이에요. 홈파티를 통해서, 홈미팅을 통해서, 소개를 통해서, 콜드 컨택을 통해서 그렇게 알게 된 사람들이라고. 자, 이거는 좀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메이 비즈니스의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의지를 내셔야 돼요. 배움의 의지를 내시고요. 내가 배운 것들을 바로 실천하려는 행동의 의지를 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꾸준히 반복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습관 들일 때까지. 그 습관이 들여짐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도전이 시작될 겁니다. 핀업을 도전하시게 될 거예요. 여행도 도전하시게 될 거고요, 나중에는. 그래서 도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똑같은 습관의 리듬의 템포를 빠르게 해야겠죠. 반복의 행동의 횟수와 강도를 높이셔야 돼요. 근데 그게 베이스 기본기가 있지 않으면 무너진다고요. 에이 힘들어서 못하겠네 그런단 말이에요. 습관이 되어져 있으면 전혀 힘들지 않아요. 즐거워요. 신나요. 그리고 그 기분 좋은 피곤함을 즐겨요. 자, 그렇게 된 다음에 집중과 몰입을 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팀이 생기고 여러분의 파트너들에게 그런 것들이 복제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말이 되게 많아져요. 파트너들의 각기 다른 사례들이 다 내가 경험했던 사례야. 내가 다 알려줄 수 있어.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지를 내가 다 경험으로 알고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스폰서가 어디 있어요. 그게 최고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잘하려는 사람만 끌어들이는 다단계랑 네트워크 마케팅 아메이는 근본적으로 사업 행태가 틀려요. 그러니까 인세가 된단 말이에요. 그 중에 가장 좋은 거, 가장 중요한 거, 습관 들일 때까지 하는 꾸준함.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이게 큰 숲이 될 씨앗인지 아니면은 그냥 떡잎만 자랐다가 수그러들 씨앗인지가 대충은 감이 와요. 여러분들의 자세가 여러분들의 가문을 바꿉니다. 자, 오뚜기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왜? 움직인 게 없거든. 껐떡껐떡만 했거든. 넘어지지 않는 것에 만족한다고요. 근데 달리기를 하다 보면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넘어진 만큼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아메이가 원하는 스피릿은 이걸 원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냥 제자리에서 똑같은 일만 하면서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러고 하는 일은 절대로 코어 리더, 더 멋진 네트워크, 멋진 핀, 멋진 인세, 멋진 여행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다라는 거죠. 자, 목표라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목표를 가지셔야 돼요. 특히 이맘때쯤 되면 특히나 이제 이번 회계년도의 목표를 가진 사람이 있고 회계년도의 목표가 이제 상실된 분들이 있다면 사실 6, 7, 8월을 어찌 보면 되게 허송세월을 하시는 수도 있어요. 하지만 6, 7, 8월을 되게 강조하잖아요. 다음 회계년도의 시작은 이미 벌써 시작된 거예요. 6월 달부터. 그때 6월 달에 내가 많이 집중을 못했어. 그러면 아예 어차피 3개월 집중 중에 1개월을 까먹었으니까 7, 8월도 그냥 넘어가자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라고 해야죠. 더 따라잡으려고 더 애써야 된다. 목표가 있어야
계획이 생기고 그걸 가지고 상담을 받고 실천하고 또 다른 계획이 나와요. 그게 계속 사이클링 된다고요.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핀업 되는 거라고요. 계속 올라가는 거라고요. 근데 만약에 목표가 없다면, 목표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계획이 세워져요? 목표가 없는데. 계획이 없으면 뭐예요? 내가 액션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행동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팅만 들으면 돼요. 음원만 들으면 돼요. 책만 읽으면 돼요. 애용만 잘하면 돼요. 그걸 우린 두어라 그러죠. 스몰 비즈니스라 그래요. 자, 그런 액션 플랜이 없기 때문에 성장을 못하죠. 어떻게 행동이 없이 성장이 일어나요? 성장을 못한다면 여러분이 처음 아메이를 만났을 때의 설레임, 이게 내 인생을 바꿔줄 수도 있겠구나, 내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줄 수도 있겠구나, 내 남편을 해방시켜줄 수도 있겠구나, 우리 가족을 멋진 곳으로 안내해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희망조차 사라지죠. 다시 말해 꿈은 상상으로 끝나버려요. 하지만 목표가 명확한 사람, 매달의 목표, 내일의 목표, 이번 주의 목표, 이번 분기의 목표, 이런 것들이 확실한 사람은 반드시 계획이 세워져요. 그래서 투두 리스트를 쓰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계획을 세우라는 거죠. 그게 작든 크든 간에. 그럼 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누적돼서 빵 터지는 거라고요. 그럼 100% 성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데 저 상위 스폰서들이 여러분을 가만 냅두지 않아요. 딱 찍고 성장시킨단 말이에요. 왜? 그런 친구가 자세 좋고 꾸준히 하고 열정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들을 잘 해내려고 하는 꿈이 큰 친구가 팀 안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에 핀을 해줬을 때 그 팀은 훨씬 더 모양새가 있어지고 커지거든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키 리더가 되는 거죠, 키 리더. 그럼 여러분이 성장할 거고 여러분이 원했던 아메이의 설레임을 여러분이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제발 목표를 낮추지 말고 노력을 높이세요. 여러분이 다음 회계년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는 진짜 이거를 한번 해볼 마음이 있어. 난 이렇게 되고 싶어. 라는 마음만 있는데 이 6, 7, 8월, 이 남은 7, 8월을 제대로 집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9월 1일 날 I can do it 하고 선포하지 못할 거라고요. 손을 올릴지 몰라도 내 마음이 동하지 않을 거라고요. 여러분이 그 마음이 동하게끔 만드셔야 돼요. 7, 8월 여름보다 더 뜨겁게 한번 보내보세요. 주파수를 딱 맞추세요. 리더스 시스템, 탑리더님의 방향성에 딱 맞추시고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이상의 스폰서님들이 하시는 방향에 딱 주파수를 맞추세요. 뭐 지금 이제 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라디오가 주파수가 안 맞으면 지직거려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그 주파수가 딱 맞았을 때 나한테 선명하게 내가 해야 될 일들, 내 방향성이 딱 보여요. 스폰서와 자주 소통하시고 그래서 흔들림 없는 꾸준함으로 여러분들이 반복하시면 돼요. 물방울이 바위를 뚫을 수 있음은 그 물방울의 힘이 아니라 꾸준함이었다라는 거죠. 대단히 놀라운 결과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죠? 초기 리더님들 같은 경우는 아메이 사업이 쉽게 받다가 되게 많은 난관에 부닥칠 수 있어요. 일단 주변 정리도 그렇고요. 또 주변의 시선도 그렇고요. 뭐 남편도 그렇고요. 내 마음처럼 안 되는 것도 그렇고요. 바다랑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해변가에 서 있고 바다로 들어가려고 하고 계신데 그 바다에는 뭐가 쳐요? 계속 파도가 쳐요. 계속 파도가 치는 데는 어디밖에 없어요? 해변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힘든 구간이에요. 왜? 내가 준비가 안 돼 있고 아직 경험도 부족하고 배움도 부족하고 아직 아메이에 대한 확신도 부족하고 그 상태를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바다를 헤쳐 넘으셔야 돼요. 그걸 넘는 분들이 여러분의 멋진 팀원들을 이끌고 그 꿈의 아일랜드로 항해를 할 수 있는 멋진 선장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 파도에 휩쓸려서 다시 육지로 나가는 분들이 18명이에요. 아메이 하다 관두는 거죠. 100일 천하로 관두시기도 하고 몇 번 다니다 관두시기도 하고 그 파도가 무서워서 충분히 건널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건너는 게 아니라 스폰서와 함께 건너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못 넘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 넘으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것만 넘으면 훨씬 더 큰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자, 이제 뭐 숙제라고 할 건 없고요. 여러분들 홈샵 한번 안 꾸미신 분들은 꾸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위 보석 리더님들 혹은 다이아몬드 스폰서님과 함께 7, 8월의 목표를 한번 잡아보세요. 핀의 목표가 안 세워질 수도 있어요. 하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액션의 목표를 한번 세워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딱 맞춰서 한번 내가 반드시 해내리라. 해내고 난 뒤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있겠지라고 믿으세요. 저도 처음에요. 아메이를 하면서
어찌 이게 만만해 보였겠냐고요. 예, 저도 저희 부부도 되게 소심하고 뭔가 누군가에게 굉장히 뭔가 활동적으로 대하지 못하는 성격의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러니까 너무 잘할 용기가 없더라고요. 예. 근데 아메이를 진행하면서 생각해봤어요. 그만둘 용기는 더 없던데요. 예.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그만둘 용기가 더 없어요. 왜? 대안이 없거든. 예. 좋은 건 아는데 그럼 내가 이 파도를 한번 넘어보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겁내지 마시고 7, 8월 진짜 남들 또 바캉스다 보다 요즘 뭐 바캉스 가기도 쉽지 않지만 너무 덥다고 너무 또 편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목표를 정하시고, 목표를 정하기 힘들면 스폰서님에게 목표를 정해달라고 요청하시고 그 목표를 딱 부여잡고 한번 2개월 집중해 보세요. 많은 일들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요. 6주까지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리더스 화이팅!